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의 그 사고, 토트넘과 에버튼과 토트넘 경기에서 일어났던 사고 이후에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반대로 나는 그 얘기 이제 그만 듣고 싶다 라고 하실 만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축구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뭐 이 인터넷 플랫폼, 뭐 방송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서나 뭐 포털에서나 워낙에 그 이슈가 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번은 꼭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야 한 이유는 좀 약간 며칠 뒤 이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도 있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루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 열렸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카카오가 안 나오지? 나 카카오를 안 켰구나. 카카오를 안 켰네. 잠시만요. 오랜만에 이제 뉴스를 좀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죄송한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좀 짧게라도 좀 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과 토론이나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뉴스는 준비 안 했습니다. 손흥민 관련된 뉴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뉴스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엄청 긴 건 아니고, 아마 뭐 대화를 좀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정보만 알려드린다면 적당한 시간 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손흥민 그 태클에 관해서, 태클 이후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녹화되는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온에어 그리고 이 오프에어 만들어주신 분이 이제 우리 방의 키스님인데, 다시 한번 잘 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카카오TV,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채팅도 많이 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고, 그럼 이제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며칠 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에버튼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태클이 발단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안드레 고메즈가 아주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영국 현지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지만, 한국에서도 그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많았었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2일간의 행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뉴스의 소식이 손흥민과 안드레 고메즈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궁금한 분들은 잘 들어주시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뉴스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무 내 감정 소모가 심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따가 중계할 때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궁금한 분들은 잘 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상황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입장은 그 당시 제가 생중계할 때도 말씀드렸던 스탠스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손흥민의 태클은 좋지 못한 태클이었고, 저는 대신에 손흥민이 그 태클이 안드레 고메즈가 다쳐라, 아니면 이 고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좋지 않은 태클이라고도 생각하고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만, 그 태클의 고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선수들에 대한 부상은 항상 결과론적이에요. 그 태클이 좋지 못했지만
안드레 고메즈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다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다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태클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안드레 고메즈가 아주 큰 부상을 당한 건 팩트니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 또한 부상에 관해서는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부상자가 나왔다면 그건 부상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선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해요. 다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에버튼 현지 팬들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더티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본 에버튼 팬들도 그가 일부러 안드레 고메즈를 노리고 들어갈 만한 선수가 아니다. 경기장에서 보았을 때 그도 사고 후에 이 손흥민 자신도 너무 놀라서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고는 손흥민과 고메즈 둘에게 모두 힘든 일이 될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물론 현지에서도 손흥민 태클에 대한 적인 비판적인 부분이 있죠. 그것도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제 에버튼 팬들이 현지에서 본 팬분들이 이제 직접 그렇게 이제 손흥민에 대해서 말을 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몇몇 흥민맘, 그러니까 손흥민을 좋아하는 많이 좋아하는 거겠죠. 흥민가들은 말 그대로 이제 손흥민을 많이 싫어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 손흥민의 맘과 손흥민의 까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고, 특히나 흥민가들 중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손흥민 지가 잘못해놓고 징계를 덜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집을 짰다. 손흥민은 한 선수의 인생을 망쳤으니 네 인생도 망가져라. 라든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들로 선수의 인격 자체를 억누르면서 이 선수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뭐랄까 그런 의미로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본 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토론과 정보를 전해드린 것에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공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려거든 저는 당연히 제재를 가할 거고요. 좀 좋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손흥민을 비판한다 해서 제가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손흥민의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뉴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첫 번째 뉴스는 프리미어리그 이 쪽에서 손흥민의 퇴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이 퇴장당한 것은 에버튼과 비긴 토트넘 경기 중 안드레 고메즈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에버튼의 미드필더 고메즈는 손흥민이 고메즈에게 태클을 하고 오리에와 충돌한 뒤 끔찍한 다리 부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메즈는 메디컬 스태프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나갔고 몇 분간의 치료 후 앰뷸런스에 실려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심판 마틴 애킨스는 처음에는 손흥민의 태클에 옐로우 카드를 주려고 했으나 고메즈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본 후 재빨리 그의 판정을 상향해서 레드 카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옐로우 카드를 주려다가 레드 카드로도 바꿨다. 아니면 반대로 옐로우 카드를 주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레드 카드를 주려고 이제 처음부터 했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옐로우 카드가 보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각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 뉴스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도에는. 영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판 마틴 애킨스는 처음에는 손흥민의 태클에 옐로우 카드를 주려고 했으나 고메즈가 입은 피해를 정도를 본 후 재빨리 그의 판정을 상향해서 레드 카드를 주었다라고 한 부분을 이제 들어보면, 잠시만요. 왜 안 나오지?
Referee Martin Atkinson originally handed the South Korean a yellow card for a trip but quickly upgraded his decision to a red card after seeing the extent of the damage to Gomez. 이게 다른 이제 번역기 뭐 이런 거 많이 돌려봤는데 여기가 제일 발음이 좋더라고요. Referee Martin Atkinson originally handed the South Korean a yellow card for a trip but quickly upgraded his decision to a red card after seeing the extent of the damage to Gomez.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또 되어 있었어요. 이후 고메즈의 상태를 본 손흥민의 상황을 보면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눈물을 진짜 흘리며 일리 없어님 쿠키 10개 조던. 조합하타 갑자기 왜 영어 듣기 평가요 디귿글. 아 진짜 럽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고메즈의 상태를 본 손흥민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눈물을 흘리며 피치를 떠났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금 재검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이 VAR로 내보내지지는 않았으며 프리미어 리그는 성명문을 통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성명문에는 손흥민에 대한 레드카드는 그의 첫 태클로 인해서 벌어진 선수의 안전을 위협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명문에는 손흥민에 대한 레드카드는 그의 첫 태클로 인해 벌어진 선수의 안전을 위협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보도가 1차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찾아볼 만한 뉴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전 에버튼 출신 선수들이 손흥민의 퇴장을 비판한 것에 대한 코멘트를 보도한 게 있어서 그것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버튼 출신의 선수들이 이 손흥민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호주 전 국가대표팀과 에버튼에서 뛰었던 팀 K 힐이 말하길 손흥민은 그 상황에서 달려드는 상황이었고 발이 고메즈를 다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본다. 난 피지컬적인 경쟁을 좋아하고 축구의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이 상황은 무엇보다 안드레 고메즈가 안타깝게 느껴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친 안드레 고메즈가 가장 제일 뭐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제 자책 그리고 힘듦을 느낄 만한 손흥민도 걱정이 된다. 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프랑스 국가 출신으로 에버튼과 맨유에서 뛰었던 루이사가 말하기를 이런 게 축구에서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손흥민에게 책임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축구란 본래 피지컬적인 게임이다. 주심 애킨슨의 퇴장 판정에 대해서 고개를 다시 한번 저으면서 지속적으로 애킨슨은 이 경기에서 너무나 좋지 않은 판정들을 많이 했다라고 루이사가 또 애킨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첼시와 에버튼에서 뛰었던 팬 네비는 내가 보기엔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손흥민은 의도를 가지고 태클을 했지만 그게 부상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태클로 오리에게 내동댕이 쳐진 건 맞다. 하지만 손흥민을 비난하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욕하는 것은 100%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받는 손흥민에 대한 이 비난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고메즈의 부상 이후 손흥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손흥민이 이 태클, 이 사고의 원인이긴 했지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건은 축구에서 종종 나오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타클럽 출신이긴 하지만 오웬이나 그 다음에 돈 허친슨도 이 사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했지만 손흥민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훨씬 더 좀 많았죠. 사실 제가 뉴스를 오늘 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을 찾아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손흥민의 고의적인 반칙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라고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고. 근데도 제가 해외 반응을 가져오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그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니들보다 직접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본 사람들 그리고 축구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라고 말하는데 니네가 왜 지랄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손흥민을 인간 말종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어떻게든 손흥민도 이 사고의 피해자라고 자꾸 피해자라고 이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을 좋아하고 손흥민 맘이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막 뭐랄까 막 물타기 그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손흥민도 뭐 너무 이거 뭐 고통스럽고 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드레 고메즈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탠스가 변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많은 언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영국에서도 다루면서 또 많은 전현직 축구 선수들 그리고 축구 전문인들이 이제 말하는 건 거진 손흥민이 고메즈에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만약 정말 고메즈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손흥민이 했다면 공과 상관없이 고메즈에게 들려 했었고 그 다음에 손흥민은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고메즈를 놓치고 나서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제 쫓아가는 것보다는 태클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손흥민은 이제 그 태클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축구인과 축구 전문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걸 또 알고 있기에 그 당시 손흥민을 위로하던 사람들 중에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여져 있지만 생크토슨이 에버튼 선수인데 손흥민에게 가서 위로를 좀 해줬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에버튼 코치인들도 가서 이제 손흥민에게 위로를 해줬었고 당시 손흥민을 위로하던 사람들 중에 에버튼 선수나 에버튼 코치가 있었을 수 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네. 제가 이 뉴스가 시작되기 전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상에 관해서는 내 라이벌 팀의 선수도 소중하고 축구 선수는 몸이 재산이라고 중계 중에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고메즈가 현재는 지금은 수술을 받았어요. 뭐 잘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고메즈가 그 발 쪽에 탈구, 뼈가 어긋났고 골절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중 복합 부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행히 탈구 부분은 뭐 수술이 필요한적인 부분은 아니고 끼워 맞추면 된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후 부상 회복 기간을 최소 8개월로 잡는 이 전문의의 소견도 있더라고요. 다시금 뭐 이 선수가 제대로 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제대로 뛸 수 있는 거, 걷는 거 말고. 네. 8개월 정도로 이제 부상 기간을 최소로 잡는 소견인도 있었고 최소가 8개월인 상황에서 이 선수가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고의 핀트를 고메즈의 부상에 관해서 잡고 걱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냉철하게 보면서 이 상황을 따져야 되는데 뭐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포털, 축구 커뮤니티 대다수가 너무 반반이에요. 손흥민 이 개 죽일 놈의 새끼 아니면 우리 흥민이도 뭐 고통받고 있다. 그냥 재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맘과 까가 분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손흥민을 그 맘과 까 중에 정말 진짜로 토트넘을 응원하거나 정말 진짜로 손흥민에 대한 팬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중도가 있을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안드레 고메즈를 먼저 걱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흥민을 걱정하거나 생각하거나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현지에서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만 날려가지고 좀 많이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분탕 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싫었어요. 차라리 애킨슨을 먼저 비판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극과 극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 뉴스 하면서도 솔직히 답답함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메즈가 빠르게 회복되어서 이전과 같은 몸 상태로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선적인 분들이 있다고 믿고 싶고 그래 주시길 또 바래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전 축구 선수인 백지훈과 조원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보라고 제가 채팅창에도 남겨드리고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도 이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보기로 이제 넘겨놓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소를 올려보자면
이게 백지훈 조원이 손흥민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약간 뭉퉁구리 검색을 해도 나올 거예요. 네. 다치는 건 안 나오고 조원희 선수가 이제 자신의 예를 들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한번 보고 오시면 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확고해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써드릴게요. 유튜브 지금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트위치도 잠시만 써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트위치도 써드릴게요. 왜 내 목소리가 지금 같이 들리는 거죠? 이제까지 계속 같이 들렸나요? 왜 내 목소리가 지금 같이 들리는 거죠? 잠시만요. 이제까지 계속 같이 들렸나요? 이게 왜 내 목소리가 지금 같이 들리는 거죠? 갑자기? 잠시만요. 제가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안 들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저기에 있어요. 이 뉴스는 다 펜코에 있습니다. 제가 펜코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펜코에 가서 검색해서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상의 의도가 없었다 해도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조던. 하나 100개 감사합니다. 사고 나서 타박상으로 3일 입원해봤는데 그거만 해도 곤욕이었습니다. 고메즈 선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히 힘들기에 더 재활 성공하고 부디 무사복귀하길 기원합니다. 김글재송. 감사합니다. 진짜 럽선님 감사합니다. 부상의 의도가 없었다 해도 손흥민의 백태클은 보복성이다라고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네, 너무 한편에 쏠린 것보다 이런 기사도 있었다. 에버튼 현지 팬들을 중심으로 손흥민의 백태클이 보복성이었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버풀 에코의 영상 편집자이자 에버튼 관련 이 팟캐스트 진행자인 이안 크롤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안드레 고메즈를 향한 손흥민의 보복성 태클, 일명 리벤지 태클이라고 말하며 이 태클이 다른 선수를 다치게 했다. 축구 선수로서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한 누리꾼이 손흥민이 고메즈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태클을 했다라는 거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람이 답하길 손흥민은 고메즈에게 이 얼굴을 팔꿈치에 맞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복성 태클을 한 것이다. 다리를 부러뜨릴 의도는 없었겠지만 그가 이성을 잃은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 역시 부상을 당하기 약 2분 전 고메즈가 경합에서 손흥민을 팔꿈치로 친 점을 들면서 손흥민의 이 백태클은 보복성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 다른 한 팬은 왜 고메즈보다 손흥민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 크냐? 오히려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부상을 당한 건 고메즈다. 어떻게 그런 고메즈보다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냐? 좀 이런 상황이 난 너무나도 우습다, 화가 난다라고 비판도 했는데 실제로도 이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제 이 고메즈에 대한 기사의 키워드보다 손흥민에 대한 키워드, 그러니까 트위터에서도 이제 뭐 그런 키워드가 훨씬 더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이 기사에 따르면 고메즈보다는 손흥민이 많았고 소니가 많았고 그 다음에 애킨슨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날 트위터 키워드를 보면 불쌍한 손흥민이라는 트윗이 불쌍한 고메즈보다 더 많이 언급됐던 게 팩트래요. 이런 또 반대적인 기사도 있었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가지고 반대적인 기사도 있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에버튼이 이제 공식 발표한 건데 에버튼은 안드레 고메즈의 수술이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버튼은 안드레 고메즈가 오늘 아침 일찍 발목 골절 부러진 거, 그 다음에 탈구, 뼈가 이제 나간 거죠. 그
관련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잘 끝났으며 안드레 고메즈는 병원에서 회복기를 거쳐 핀치팜 훈련장으로 돌아와 클럽의 의료진의 관리하에 재활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완벽하게 회복한 후에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에버튼은 앙골을 대표해서 모든 서포터들과 그 사건 사고 이후 많은 응원을 보내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도 함께 또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에버튼 현지 팬들의 그 생각이나 인터뷰를 보고 싶다면 풋볼이라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풋볼이라. 거기 가보시면 현지 유학생분인데 영국에 계신 현지 유학생분인데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에버튼 팬들이 손흥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거에 관련돼서 뭐 그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에버튼 팬 모든 팬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황권 사고를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에 대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고 오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려요. 네. 다음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에버튼은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적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에버튼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적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에버튼은 토트넘과 1대1로 무승부로 끝난 경기에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위해를 가한 사람을 찾고 있으며 후반전 구디슨 파크에 안드레 고메즈에 대한 심각한 부상이 있었고 손흥민은 그 파울 이후로 인종차별이 손흥민에게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메즈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동안에도 손흥민은 매우 힘들어하며 그때 퇴장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고 있었죠. 그 이후에 손흥민은 구디슨 파크의 한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바로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벌써 카메라도 다 확보를 했고 찾고 있다고 하네요. 에버튼은 이 인종차별적 상황에 대해서 성명을 통해 발표했는데 에버튼은 토트넘과의 경기에 참석한 한 서포터의 인종차별적 행동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에버튼은 어떠한 인종차별적 행동이라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걸 저지할 것이며 우리의 경기장 내 어떠한 장소, 우리의 클럽, 우리 사회나 우리 경기에서 어떠한 인종차별적 관련된 것은 무조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펜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건 사진까지 찍혔기 때문에 안 잡힐래 안 잡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좌석 어느 곳에 이런 거로 여긴 다 잡더라고요. 네.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이 관련된 뉴스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손흥민이 3경기 징계를 받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레르마, 루이즈, 조르지뉴죠. 네. 그다음에 애슐리 영, 그다음 롱스테프, 그다음에 버틀란드랑 그다음에 해밀턴, 손흥민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애슐리 영이랑 조르지뉴, 레르마는 경고 누적으로 한 경기 아웃이고요. 써있죠 여기? 안 보이는구나. 한 경기 여기 111 써있잖아요. 한 경기 아웃이고 밑에 4명은 3경기 아웃인데 밑에 4명은 션 롱스테프, 그 다음에 라이언 버틀란드, 그 다음에 해밀턴이랑 손흥민이 3경기 아웃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3경기 아웃을 당했을 때 12월 5일에 돌아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12월 5일에. 네. 이거는 또 FA에서 공식 발표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3경기가 나왔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흥민은 그 사고 이후에 핸드폰을 다 꺼버리고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현재 손흥민은 제정신이 그 당시에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으며 사고 이후에 누구와도 접촉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항상 활기차고 행복해하던 웃음이 많던 손흥민에게 이번 일은 가장 힘든 일로 보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탈의실로 들어가 혼자 있고 싶어 했고, 그는 토트넘 선수단이 리버풀의 존 레넌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핸드폰을 꺼 놓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지인 소스에 따르면 항상 밝았던 그가 매우 속상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건 자신들에게도 매우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손흥민이 현재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날 경기 끝나고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이 믹스트 존을 통과했고, 그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던 이제 한국 기자들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이 컸을 테니까요. 이제 손흥민은 바로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헬비님. 손흥민은 바로 부모님과 지내는 곳으로 바로 갔다고 합니다. 네. 현재 언론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레바논전 참 뭐 당연히 나와야 되긴 하는데 참 어떻게 말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죠? 네. 다음 소식은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켈피 트릭이 전하길 토트넘은 손흥민의 퇴장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안드레 고메즈의 끔찍한 부상으로 이어진 손흥민의 태클에 주어진 레드카드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항소문을 FA에게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다음 주 중순쯤, 그러니까 목금? 수목? 이때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만약 3경기 징계 판정이 뒤집힌다면 손흥민은 다가오는 리그 일정들을 뛸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항소는 일단 우리는 손흥민이 이만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손흥민까지 못 뛴다면 기존 3경기 징계라고 했을 때 12월 5일에 리그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토트넘에게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항소라 아마 양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혹시라는 마음에라도 이제 하는 항소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이 복귀한다면 이 12월 5일 그 다음에 잡혀져 있는 경기가 맨유 경기더라고요. 네. 그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뭐 방송 중이라 이제 놓칠 수 있는 채팅 같은 거, 불필요한 채팅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5분이 신고를 하면 책임이 될 수 있게끔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제 놓칠 수 있는 채팅 같은 거, 불필요한 채팅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5분이 신고를 하면 책임이 될 수 있게끔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돼요. 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특별 치료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에 따르면 손흥민은 안드레 고메즈에게 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고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델리 알리에 따르면 손흥민은 계속 울고 있었기 때문에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그가 머리를 든 것을 본 적이 없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이에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전문 상담과 전문의, 그러니까 이 벤 데이비스 말고 이 전문의, 선수의 심리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데이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스에 따르면 손흥민이 그 상황에서 자신이 태클을 했다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된다. 데이비스가 말하길 우리는 손흥민을 최대로 도울 것이며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그가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주변에서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손흥민에 관련된 모든 뉴스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뭐 더 지금 손흥민에 관련된 인터뷰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토트넘도 그거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다 거절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이 이 사고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사고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 영상을 혹시라도 심판을 준비하려거나 아니면 현재 뭐 어느 분야에서 심판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보신다면, 부디 심판 한 명이 경기에 대한 운영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마틴 애킨스는 정말 나쁜 심판이에요. 심판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오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실수와 오심 그리고 좋지 않은 경기 운영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게 나온다면 그건 심판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판정을 심판한다, 선수들의 행동을 심판한다라고 그 심판이라는 옷을 입고 심판의 직위에 있고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에서의 심판의 역할은 정말로 최악이었고, 현실에 계신 좋은 심판도 있겠지만 이렇게 질 떨어지는 심판을 더 이상 경기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 생각이 정말 컸어요. 그리고 다 떠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안드레 고메즈가 이 부상을 잘 털고 일어나서 피치 위에서 빨리 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 좋게 골도 넣고, 이전처럼 이 라리가에서 이제 잘 하다가 바르셀로나 가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와서 완전 이적도 하고 좋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좀 힘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안드레 고메즈가 하루빨리 우리가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지속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입장도 걱정은 되지만, 저도 한국인이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저는 안드레 고메즈 입장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안드레 고메즈라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걱정이 들까? 안드레 고메즈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안드레 고메즈 주변에 옆에는 뭐 여자친구가 있는지 아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족들, 바로 이제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가 제일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늘 뉴스는 손흥민에 관련된 것만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종합 뉴스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챔스와 유로파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중계에도 집중하면서 뉴스도 잘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고,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 오늘은 특히나 유튜브 그 조원희 백지훈의 영상과 풋볼리라님의 영상을 보면서 또 참고를 했어요. 좋은 기사, 좋은 영상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분들은 뭐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 후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도 다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겁죠? 네. 이게 이틀이 지나도 다시 보면 마음이 무겁고요. 제가 이거를 손흥민 뉴스를 하기 위해서 영상도 봤고 사진도 다시 봤어요. 그거를 올리려다가 저처럼 그런 걸 못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내가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요, 지금. 난 그런 거 진짜 보고 싶지 않은데 안 보고는 또 손흥민을 말할 수 없거든. 안 보고 어떻게 말해, 이거를. 손흥민에 대해서 뭐 이제 말할 수가 없으니까, 태클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좀 감정적 소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안드레 고메즈는 당장은 쉬어야 되고 부상을 회복해야 되니까 뭐 좀 시간을 두고 괜찮아지기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겠지만, 손흥민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지금 손흥민이 힘들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여러분도, 다른 나라 팬들도, 그리고 토트넘에 관련된 사람들, 에버턴에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손흥민은 경기를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벤투의 감독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손흥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좋은 선수니까. 필요한 선수니까. 그리고 토트넘도 손흥민이 필요해요. 그만큼 토트넘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날 경기도 결국에는 비기고 갔고 승점적인 부분에서도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뭐 1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손흥민이 과연 돌아왔을 때 어떻게 잘 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뭐 아시잖아요. 이청용이 이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적을 봤지만 이청용이 이런 피해를 입은 적은 봤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관련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 적은 사실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손흥민이 과연 이거를 이겨내고 잘 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나 아니면 의구심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지속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손흥민이 과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사고가 있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될지를 감히 내가 뭐 괜찮겠지, 뭐 뛸 수 있겠지, 뭐 프로라면 해야지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본인이 아닌 이상 뭐라고 편하게 쉽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안드레 고메즈의 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면서 손흥민의 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봅니다. 네. 일단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추가적으로 넣는 영상인데 우리 방에 이제 진짜 엽서님 있으시잖아요. 네. 부산 아이파크를 응원하시는 우리 방에 이제 구단주님이시죠. 진짜 엽서님이 저한테 택배를 보내줬어요. 택배를 아이파크 머플러 그리고 프로메가 오메가3 그 다음에 부산 아이파크 마그네틱 부채 다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네. 부채는 뭐 좋아하시는 거라고 했고 일단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쓰라고 제가 이제 이 아이파크 마그네틱을 받고 바로 제가 이제 저희 집 대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마그네틱들이 다 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여행을 매년 못 가고 부러워하니까 저한테 이제 항상 여행 가시면 뭐 어떤 거 갖고 싶냐 할 때 제가 마그네틱을 좀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거 여기 있는 거 전체 100% 다 이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마그네틱 좋아하는 거 아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콕, 휴스턴, 세비야, 뭐 이렇게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부산 아이파크 가운데 있고 교토, 프라하, 뭐 비엔나, 세비야,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집트, 그다음 뭐 태국, 뭐 텍사스까지 다 이제 보내주신 거를 제가 다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모든 분들 다 감사하고 잘 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조던 쪽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쪽지가 이게 편지예요. 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것도 다 이제 음성이나 영상 남겨야 되는데 조던님 안녕하세요. 진짜 일 없소입니다. 소소하지만 조금 필요하시거나 쓸만한 것들을 추려서 보내봅니다. 이제 날이 추워질 테니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왜 공기청이야?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방 사람들 뭐 보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쓰겠고 약도 잘 먹겠습니다. 종근당 제 옆에 이게 약 그 소리입니다. 아까도 하나 먹었어요. 1회 한 일정인가? 네, 이렇게 써있어요. 아까 밥 먹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키스님이세요. 닉네임이 끝에가 키스님인데 저한테 이제 제가 뭐 미리 보기 하면 뭐 이제 종료하면 이런 거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 좀 쓰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너무 퀄리티가 마음에 들고 아까 제가 이제 좀 변경을 요구했는데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의뢰해 본 적도 있어가지고 아는데 이게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정말 잘 쓰겠고 이게 온에어 이 수원을 넣어주신대요. 넣어주신대요. 그래서 이 온에어는 이제 내 방송 생방송 라이브가 꺼졌을 때 쓰는 거고 이제 켰을 때는 이렇게 온에어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잘 쓰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려봅니다.